이 국장님,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여론조사상에는 늘 압도적인 1위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과연 대선까지 완주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네. 그중 하나가 지금 선거법 항소심 재판이 급속도로 속도전을 내고 있는데 5일날 2차 본 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최은정 재판장의 633 원칙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확인이 된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최은정 재판관의 입에서 26일 날 종결한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말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지금 이재명은 여러 가지로 회책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든 지연을 하려고. 자기의 진짜 생사가 달린 문제 아닙니까? 선거법은. 그래서 이 최소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의 그런 결정이 나오기 전에 자신의 재판이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게 완전히 지상 과제입니다. 그래서 온갖 방해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 중에 하나가 그 위헌 법률 심판 재정 청구거든요. 근데 그것을 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판관이 26일 날 끝내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고 다들 해석을 하는 거죠. 물론 위헌 법률 심판 청구 그것도 뭐 기각 가능성이 거의 뭐 99%라고 보지만 어제 최은정 재판장이 이 재판 진행에 있어서도 아주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몇 가지 사안이 있었잖아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증인들에 대해서 증인들 또다시 이재명 측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미 1심에서 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고 다 신청을 했는데 13명 했죠. 딱 3사람만 받아줬습니다. 그렇다고 13명 다 사실 안 받아주면 아이고 방어권이 안 된다라고 또 항의를 할 수도 있잖아요. 3사람은 성남시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전직인지 현직인지는 안 나타나는데 아마도 백현동과 관련된 자신들의 유리한 증언을 해줄 사람을 지금 찾아낸 게 아니냐 또는 만든 게 아니냐 뭐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만 어쨌든 그 3사람만 증인으로 채택을 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문서송부 촉탁 그러니까 각급 기관의 서류들을 다시 다 이렇게 그 증거로 좀 볼 수 있게 해다오라고 했는데 재판부가 받아줬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26일까지 그것을 검토하고 제출하지 아니하면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 해서 26일이라는 확고한 못을 계속 받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류 송부 촉탁도 10군데를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3군데 그리고 국토부, 성남시청, 한국식품연구원 이 3곳만 딱 찍어가지고 관련 문서들 그러니까 이 재판과 관련된 문서죠. 선거법 항소심 사건과 관련된 곳이 3곳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이것만 보내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측에서는 여러 군데서 전부 문서를 받아가지고 그것도 검증한다. 서증이라고 됩니까? 서증 조사한다 이거 시간을 끌라고 했나 칼같이 잘라버린 거라고. 시간 엄청 들어요. 아시다시피 서류를 다 검토 못했습니다 하면서 시간 끌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정의신문에 대해서도 시간제한을 딱 두었잖아요. 90분. 다른 때 같으면은 그걸 가지고 유동기 같은 경우는 그 대장동 집안에서 4일인가 4번인가를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끌려고 했는데 그것도 아주 칼같이 잘라버렸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끝내가지고 반드시 26일 날 결심을 하고 3개월 원칙을 지키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3월 중순경에는 나오는 거 아니에요. 빠르면은 늦어도 3월 말에는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선고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6월 가면은 대법원 선고까지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법원은 뭐 3개월 그냥 지키겠죠. 대법원장이 3개월까지 갈 필요도 없잖아요. 대법원에서는 사실심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에 위반됐느냐 그것만 하는데 그렇게 뭐 걸릴 필요도 사실은 없기 때문에 훨씬 그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있고 만약 헌재의 심리가 지체돼 갖고 2개월 이렇게 내에 걸리지 않고 한 4개월 간다고 하면 오히려
이재명은 대선 출마도 못 해보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4월 18일 문영배와 이미선의 임기가 퇴임하기 전까지만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사실 거의 그 고법과 비슷한 시기가 되지만 4월 18일 이후가 된다면 두 명이 또 걸석이 되므로 굉장히 늦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재명이 위헌법률 심판 재정 청구를 왜 했을까?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거든요. 그거 해봤자 실익이 없다. 당연히 기각할 거니까. 왜 최근에도 기각을 했던, 그러니까 이미 6년 전에도 같은 사안으로 이재명이 이미 그 신청을 했는데 기각당했고, 또 딴 사람들이 낸 것도 다 각하당하거나 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기각이다. 안 받아들일 거다. 재판부가. 그런데 왜 했을까? 헌법소원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개인이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헌법재판소에. 근데 그 개인은 어떤 자격이냐? 재판에서 재판부가 기각했을 경우, 재판부가 헌재에 안 넘겼을 경우, 그때야 비로소 개인이 헌재에 직접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헌법소원이 그 헌법소원은 재판 계속 한다며, 이게 중지가 안 된다며,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저께 주진우 의원이 검찰 출신이잖아요. 이걸 명쾌하게 이재명의 노림수는 이거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헌법소원을 낸 사람은 헌재에 이걸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헌법소원을 낸 당사자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판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지금 이재명은 온갖 걸 다 해보겠다. 여기까지 해보겠다라는 노림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어제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거 재판 지연 전략 아니다. 재판은 신속하게 끝날 것입니다.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 공언을 했고, 그동안도 여러 차례 이거 방어권이지 재판 지연의 수단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만약 가처분 신청을 냈을 때 그 비난을 어떻게 감수하려고 그러나요? 최은정 재판부, 이 재판부의 의중은 분명히 드러난 거 아닙니까? 네. 무조건 이거 맞추겠다. 이미 2개월이 늦어졌다.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자칫하다가는 날벼락을 맞는 그런 수가 지금 생겼어요. 그게 하나의 이재명이 닥친 위기고, 두 번째는 이러한 선거법 항소심이 신속하게 끝날 것을 겨냥을 해서 지금 민주당 내에 이른바 잠룡들, 아직은 그렇게 본격적으로 칼날을 들이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잠룡들의 움직임도 지금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경수가 드디어 말에 칼을 뽑았죠. 아주 직접적으로 사과해라고 이제 이재명한테 요구를 했고, 그런 김경수를 김두관이 이번 주 내로 만나겠다라고 언론에 또 흘립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기사가 4개, 기사가 나오고 막 붐업을 시키려는 게 아마 이 사람들의 목적이고, 이 김씨 4명이 김씨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 김씨들은 다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전부 뛰어들어서 누가 페이스메이커도 좀 하고 누구는 불쏘시개도 하고 하면서 한 사람을 이재명과 대적하는 사람으로 키워보겠다. 이런 플랜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제외한 나머지 대선 주자들 이 단일화도 한번 모색해보겠다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김부겸과 김두관이 만났다는 얘기도 있고, 일각에서는 김동연과 조국이 또 손을 잡는다는 얘기도 있으면서 야권 잠룡들 간에 혼자는 이재명을 이길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합종 연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부겸, 김두관, 김동연 이런 분들이 연초 이 설 지나고 바로 잇따라 지금 광주를 방문하는 그런 일정도 잡혀 있더라고. 이런 것들도 다 그냥 광주 놀러 가는 거 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여론상으로 볼 때 광주가 원사이드하게 이재명을 지지하진 않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가 넘습니다. 네. 일부 여론조사 네, 경우. 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광주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나? 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고 특히 이제 호남의 전체적인 어떤 지방선거에 대비하는 흐름이 민주당 말고 뭐 조국당에 줄까? 딴 데는 없을까? 이런 흐름들이 좀 읽혀진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광주의 그 유권자들, 그러니까 호남의 유권자들의 낙점을 받으면 이긴다. 이게 공식 아닙니까? 예. 특히 영남 출신들이 예. 이 당은 벌써 영남 출신의 호남 지원으로 2명의 대통령을 배출했으므로 이재명은 확장성이 없다. 그러니까 예. 아무리 TK지만 TK표로 갖고 오진 않잖아요. 예. 하지만 문재인과 확실하게 그 노무현은 영남표, 즉 PK표를 갈라쳤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필승 공식인데 이재명은 영남을 가져올 수 없고 또 특정 지역을 사수할 수 없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전략적 마인드. 이게 지금 아마 김 씨들의 하나였던 전략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전략들이 궁극적으로는 이재명의 선거법 항소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의 실형이 떨어지면은 네. 손절을 할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 형성될 것 아니냐. 그렇죠.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호시탐탐 네. 노리면서 비명계들이 도전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고 봐야죠. 최근에는 뭐 임종석이다, 이광재다, 박영진이다, 너도 나도 지금 다 숟가락을 얹고 있는 그런 형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광재도 지금 언론 종편은 패널로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의 선거법 항소심 결과에 따라서 네. 낙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비명들이 지금 군웅할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실제로 항소심 선고가 떨어진다 한다면은 네. 본격적인 도전이 시작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지금 이재명이 목도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봐야 네.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을 제외하고 개헌론이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그렇죠.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네네. 개헌 드라이브를 아주 강하게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개헌과 관련돼서는 이 아까 그 비명계도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이재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개헌을 이번에 화두로 밀어붙이는 네. 것 같아요. 이재명 같은 경우는 개헌을 덥석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자기가 지금 이슈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또 확실하게 민주당의 어떤 유일한 주자가 돼야 되는데 개헌론이 돼버리면 개헌은 아시다시피 블랙홀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슈가 다 개헌으로 빨려 들어갈 테고 그러면 자기가 지금 그 주도하는 어떤 이 선거판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재명 거리를 두는데 그게 또 다시 함정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 이재명이 여기에 안 끼어드네 하면서 이 비명의 어떤 전체적인 그 뭐랄까요 그 텐트가 빅텐트. 개헌으로 지금 처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재명은 지난 대선 때도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개헌보다는 내란 극복이 우선이다. 이미 기득권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놓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내 권한을 내가 왜 내놓냐는 거죠. 그러나 뭐 정치권뿐만 아니라 정치권 밖에 있는 여야 원로들, 네. 뭐 정대철 헌정 회장을 비롯해서 네. 야권의 원로들까지도 네. 지금의 이 대통령 중심제 권력 구조로는 대통령의 불행을 면키 어렵다. 네. 잇따른 그런 불행 사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네, 네. 뭐 전반적인 개헌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권력 구조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하자는 데 대해서 뭐 많은 국민들도 거기에 공감을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예, 예. 이재명으로서는 이 부분도 마냥 혼자 거절하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요?
그래 이재명의 고민이 계속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비명 김 씨들이 만나는 이유도 이재명을 상대하는 가장 큰 고리가 뭘까를 고민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단순히 비명이다 하고 나서면 사실 그거는 네 분의 어떤 화두지 국민들이 딱 어이구 이건 진짜 한번 해볼 만해라는 국민적 의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적 의제가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면 개헌이 가장 좋은 의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그 안에 있는 면면이 사실은 또 의회주의자들이에요. 보면 뭐 저 김부겸 같은 경우도 되게 의회에서의 협상을 중시하는 스타일이고 뭐 보면 그러다 보니까 개헌이라는 게 굉장히 이재명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의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자기 혼자 대통령 되기 위해서 권력을 쥐기 위해서 개헌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다, 무시하고 있다 이런 또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최근 여론조사들 보면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50% 과반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찬성하는 쪽이. 그렇죠. 예. 그런 여론들을 과연 언제까지 무시하면서 갈 수 있을지 이것도 이재명이 짊어져야 할 하나의 큰 부담인 것 같고 헌재가 돌아가는 그런 상황도 이재명이 당초 구상했던 것과는 지금 틀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무산이 된 것 아니에요. 무산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마은혁을 집어넣어가지고 일단 5대4를 만든 뒤에 6대3, 7대2 뭐 이렇게 만들려는 건데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지금 불가능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변론을 제기했다는 건 자신들이 절차적 정당성 획득하지 못했다는 걸 자인한 셈이 됐고 이렇게 변론을 제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월 말에나 변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고 변론을 제기하겠다는 건 어느 정도 절차적 정당성을 전부 다 확보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려면 지금까지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했던 것들을 받아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은혁 무조건 그냥 뭐 밀어붙였다라는 비난에서 헤어나올 수 없으므로 그런데 이렇게 변론이 제기돼서 마은혁에 대해서 지금 뭐랄까 임명이 늦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만약 그러니까 최상목이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미 심리가 어느 정도 된 상황에서 지금 마은혁이 뛰어들었다. 그럼 사실 마은혁한테 이 심리를 결정하는 한 사람의 어떤 투표 결정권자로서 나오게 하려면 처음부터 이 변론 다 들어야 되고 다 검토해야 갱신 절차를 거쳐야죠. 예. 갱신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또 많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은 마은혁은 참여가 현실적으로는 무산됐다, 어렵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같이 4대4 구조가 된다 한다면은 헌재에서 윤석열 탄핵이 인용되리라는 지금 법도 없는 거 아닙니까? 보장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이재명으로서는 큰 부담이 되고 있죠. 네. 아마 이 가장 걱정을 하는 부분은 이 헌재에서 과연 탄핵이 인용될 거냐, 기각될 거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으로서는 여론조사상에 뭐 1등은 나옵니다만은 그것 자체도 박스권에 갇혀 있는 데다가 안팎에서 3중고, 4중고를 지금 겪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의 대통령 꿈은 깨몽으로 개꿈으로 끝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어떻게 봅니까? 정권 교체를 원한다가 57% 정도 나와요. 정권 유지가 한 38 정도 되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의 정권 교체가 57%인데 여론조사 기관에서 물었던 지지율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적합도는 35%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하되 최소한 20% 가까운 사람은 이재명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막상 투표가 이루어지면 투표장으로 나갈지 아니면은 기권을 할지 또 다른 선택을 할지 이건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생각한 것처럼 자기 대권은 따놓은 당상이다. 절대 당상이 아니라는 거죠. 자칫하면은 헌물을 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지금은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